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순 유출도 1억 3,3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.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이더 2 비중에서 좀 많은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현 시점이 또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경기도 웰님이 이제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마켓메이커 특징이 어떻습니까? 개미와 좀 반대 포지션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통상적으로 그러하잖아요. 그래서 단기 고점이 올라갈수록 일반 투자자들은 몰빵을 하는 반해 윈터뮤트의 USDC 최대한 많이 비축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. 데이터 근본을 좀 보게 되면 25일 10시 56분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면 자, USDC가 꺾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위에 이더도 위에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더 ETF 현물 흐름이 잠깐 공백기 틈을 타서 기술주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크립토 조정도 같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윈터뮤트 덱스 시장에서 과대 납포 시 덱스의 유리한 스팟마다 W2더를 받쳐주면서 USDC를 소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윈터뮤트의 수학 거래 페어를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요, 자,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W 이더와 USDC의 테더에 집중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. 이더리움 기존으로는 지옥 같은 하락과 저점을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. 두 개 차트는 좀 시간을 들여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. 잠깐 조정이면 다행이겠지만 이제 윈터뮤트가 USDC의 상당수를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1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윈터뮤트의 수학 거래 히스토리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주로 이제 보게 되면 USDC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월드코인 부분이 가장 좀 낮은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ETF 상장하고 나서 일부 차익 실현을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. 그걸로 인해서 빠르면 한 달, 그리고 늦어지면 최장 한 달 반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비트코인도 요 구간대가 잠깐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요 구간대를 어떻게 잘 버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더 A 구간대도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구간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. 요 가운데에서 이제 뭐 커브의 디파이 커브 비중에 좀 청산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이번에 이더리움에 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거의 5%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 요 구간에서 무언가의 변화적 추이를 보여준다라고는 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. 커뮤니티에서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때 좀 보고 그때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더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. 그래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거의 16% 이상 빠져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뭐 비토나 그 다음에 BITX
같은 경우도 대부분 조정을 피하지 못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시황적인 이야기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이것도 자, 나스닥 부분은 ETF의 밀접한 관계도가 있습니다. ETF는 뭐 똑같이 펀드일 뿐입니다. 그냥 그 나머지 회사를 다 묶어서 펀드화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지수가 안 좋으면 ETF에 따른 성적표가 그렇게 좋게 나올 수는 없고, 그 다음에 수급량도 별로 좋지 못한다라고도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. 요때가 닷컴 버블 때입니다. 네, 요때가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때였는데요. 저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때 최고점을 찍고 박살, 나스닥이 박살이 나고 난 뒤에 딱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. 그쵸? 800에서 대략 1600까지 찍고 난 뒤에 2배가 오른 뒤에 요 3개월 구간 추이까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대략 한 올려서 1600을 잡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게 되면 뭐 대충 평균 1400까지 또는 1300까지 내려가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보게 되면 박살이 난 뒤에 1000에서 많게 2000, 딱 2배가 올랐죠. 2배 오르고 난 뒤에 조정폭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대충 한 평균 3개월 정도 추이는 나왔고, 그리고 300포인트가 밀리고 나서 1700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지나고 나서 코로나 시대 박살이 난 뒤에 최저점이 대충 만으로 잡고요. 그 다음부터 2만을 돌파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도 2배를 찍었으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추세적으로.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패턴이 나올 때 분명히 비트코인도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구간이 만약에 이게 시작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평균 3개월 추이에서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열어두면서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빅테크 세븐들이 대부분 힘을 왜 많이 못 썼던 이유는 간단하게,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요 한 장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. 물가가 소비를 뜻하죠. 근데 소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과 누구나 할 수 없는 시장으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소비 자체가 아주 높은 거의 10%에 가까웠던 요 시점 구간대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누구나 구매력이 좋았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시중에 지갑에 열어보면 항상 돈이 넘쳐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평균 추이에 거의 머물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과거의 21년도 때 추이만큼에 있는 실적 퍼포먼스를 갱신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업들은 이걸 재무 책임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하고 구조조정을 꾸준하게 했었죠. 그래서 한 2, 3년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적 심리가 계속 내려가고 과거만큼에 있는 평균 지표에 거의 근사값만큼 도달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실적 내기가 대부분 회사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.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존 대비보다 21년도 대비 실적 대비보다 더 갱신할 수 있으면 체력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AI 쪽에 따른 성과가 별로 좋지 안 나왔다라는 것도 좀 아쉽고,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광고 시장, 대부분 메타나 구글 광고 시장적인 추이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도 중국의 핀도더가 많이 꽂아주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알리나 기타 테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. 그쪽도 이제 총알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갱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고금리 형태에서도 NII라고 해서 이 비중도 생각보다 역대 최고치까지 찍고 나서 제미 다이먼이 이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 대비보다 더 높게 형성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던 시점을 갱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제미 다이먼도 이제 거의 작년에 거의 다 물량을 좀 많이 던지기도 했었죠.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게 한두 달
그러니까 개미의 관점에서는 한두 달 관점으로만 보지만 이미 오너급에 있는 엔비디아도 요즘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뭐 물가는 제자리에 왔지만 기업에 있는 실적이 여기서 최고점을 경신하기에는 무언가의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실적 부분에서도 그 다음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별로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커버를 하려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이제 법인세 인하 부분이 나오게 되면 빅테크의 실적의 주당 EPS가 그나마 여유율이 생기니까 가격 방어 능력이 좀 나와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이인 것 같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나 나머지 있는 국가들이 이번에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해주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본다고 하면 나머지 국가들에 따른 경제적 체력이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점도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총량의 유입되는 물량은 좀 다소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도 도와주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코인 쪽에서도 ETF에 따른 단기적 물량이 좀 나와주었던 점이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언젠가는 또 회복이 될 거고, 장기적 우상향 패턴은 요 구간에서 못 갔다라고 해서 좌절하는 거, 그러니까 요 몇 주를 보고 좌절하는 것 대비보다 요 긴 시간을 제발 보시면서 우상향 패턴을 믿고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기만의 전략을 잘 만드신 다음에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번외로 항상 코인 시장은 사기꾼이 많습니다. 자, 양팔이 없는 인간 승리 코인 개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알트코인을 잘 구별하고 한다라고 해도 이 개발자의 관심법을 좀 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이 사람이 정말 사기를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는 법적인 테두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백서를 다 믿을 수도 없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온체인 시장에서 어차피 코인 거래 빈도를 우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코인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느 물량으로 빠져나가는지를 유출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, 이 사람을 실드에 쳐주고 뭐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곧바로 매도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자료입니다. 보게 되면요, 자, 팔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팔이 나옵니다. 마법같이 팔이 나와요. 팔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나오니까 냅다 이렇게 버튼 눌러서 팔고 먹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세상에 믿을 사람 별로 없죠? 네.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